이제 이 보험계약법, 우리 상법 제4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보험계약법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앞에서도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조금 걱정이 됐던 게, 우리가 법 지식이 좀 약하신 분, 특히 민법을 공부를 안 해보셨거나 하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좀 늦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포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 왜냐면은 이거는 몇 바퀴 돌게 되면 다 이해하게 돼 있어요. 좀 어려운 용어가 있더라도 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뭐 계약이라는 게 나오니까 당연히 이제 민법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보험계약법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보험계약의 개요 이렇게 나와요. 보험계약이 이제 성립이 되는데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 이렇게 봅시다. 보험계약의 성립은 낙성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에 의해서 성립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청약을 하고요. 보험자가 승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낙성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요구가 없어. 요식이 없고 승낙을 통해서 계약은 자동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자의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최초 보험료 지급이나 보험증권의 교부 이런 요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요식 등은 계약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불요식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보험계약의 성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으로 계약이 체결이 된다. 자, 보험계약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면은 청약 철회라는 게 발생할 수 있어요. 보험계약자가 우리 같은 일반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들었는데 철회를 할 수 있어요. 그 철회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15일, 30일인데 15일, 30일 이게 엔드 조건으로 성립이 돼야 돼요.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에 손해배상 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예요. 보통 계약을 하면 취소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을 허용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철회라고 합니다. 철회. 손해배상 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그걸 철회라고 하는데 보험증권을 교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보험증권을 교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게 하나고요. 예, 아무 조건 없이 청약을 처리할 수 있어요. 다만 청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청약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엔드 조건이죠. 보험증권을 교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엔드 청약일로부터 30일. 그 실제를 보면 이 교부한 날이 애매해가지고 대개 요 조건에 걸리죠. 청약한 날은 분명히 있으니까 청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청약 처리할 수 없어요. 두 조건 기억하세요. 보험증권을 교부한 날로부터 15일, 청약일로부터 30일 엔드 조건입니다. 이게 충족이 돼야 돼요. 그게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된다? 청약 철회는 할 수가 없다. 청약이 철회가 됐다면 3일 내로 납입보험료를 전액 반환해야 돼요. 3일 내로, 3일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만약에 3일 초과하면 그거에 대한 이자를 붙여줘야 할 것이고요. 자, 청약 철회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험증권을 교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만약에 보험증권을 교부한 날로부터 16일이 됐어. 그럼 못한다는 거예요. 보험증권을 교부한 날로부터는 14일인데 청약일로부터는 31일이야. 그래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엔드 조건으로 그걸 성립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낙부의 이제 통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보험 청약, 최초 보험료 지급 여기까지 했어요. 보험을 청약하고 최초 보험료 지급하고 그 다음에 회사가 승낙하면은 완벽히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험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할 때 이게 순식간에 다 이루어지잖아요. 청약하고 해가지고 뭐 계속 넣고 뭐 그러고 이제 승낙도 금방 나와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리고 돈은 이제 내 계좌에서 이제 싸주고. 그러니까 이게 세 개가 한 번에 거의 금방 이루어져요. 청약하고 최초 보험료 지급을 했어. 근데 뭐가 남은 거예요, 지금? 승낙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승낙을 안 하고 있어? 가만히 있는 거야? 보험자가? 그렇게 되면은 가만히 있어? 그렇게 가만히 있어 봐. 언제까지? 30일 내 낙부에 통지를 해야 돼요. 안 하면은 의제 승낙을 한 거로 보겠다는 거죠. 의제라고 하는 것은 간주한다는 거예요. 승낙으로 간주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네가 가만히 있었잖아, 30일간. 그러면 계약이 됐고 최초 보험료를 납부를 했고
30일 내에 의제 승낙이 됐던 회사가 승낙을 했던 승낙이 이루어지면 완벽한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그래서 보험계약법에서 납부의 통지는 발송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발송주의. 도달주의 아니에요. 발송주의. 그래서 30일째 되는 날에 보험자가 거절 통지를 30일째 된 날에 했어. 계약자가 받아본 거는 그 며칠 있다 받아볼 수도 있겠지. 그죠? 그렇더라도 발송주의이기 때문에 30일째 되는 날에 보험자가 거절 통보를 했으면 오케이. 거절이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30일째 되는 날에 보험계약자에게 도달이 되는 경우에는 납부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보아서 승낙 의제가 되질 않아요. 다시 말해서 거절됐다는 거예요. 발송주의이기 때문에. 자, 승낙 의제 뭐라고? 30일 내. 30일 내 납부의 통지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승낙 의제. 30일 기준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이슈가 뭐냐면 승낙 전 보험사고가 있어요. 승낙 전 보험사고는 뭐냐면 청약을 했고요. 내가 최초 보험료까지 납부를 했어요. 근데 시간을 끌어요. 이런 사례는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냥 다다닥 세 번에 한꺼번에 거의 끝나요. 근데 승낙을 끝나고 끌고 있다가 느닷없이 사고가 그 사이에 덜렁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 최초 보험료를 지급받은 경우 승낙 전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네가 시간 끌었거든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금을 지급해 이거예요. 보험계약상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낙 전 사고에 대해서 승낙 전 보험 사고에 대해서 보험자 책임은 계약의 성립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책임이 아니므로 계약상의 책임이 아니라 법정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임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책임이 아니라 왜 계약이 아직 안 됐잖아요. 승낙을 안 했으니까. 그럼 그대로 둬? 아니죠. 법으로다가 해놨다는 거예요. 법으로다가. 계약이 체결이 돼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돼서 그 계약에 의해서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겠지만 이거는 계약이 발생되지 않았잖아요.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승낙 안 하고 있다고 돈까지 받아놓고 그 사이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상법에서 그걸 규율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승낙적 보험사고로 지불하라고. 그래서 법정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계약상의 책임이 아니라 법정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낙 전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발생 요건. 보험계약의 청약이 일단은 유효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나 이게 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거. 뭐야? 보험계약에 일단 청약이 유효해야 돼. 청약이 유효해야 되고. 두 번째, 보험료 전부 일부가 지급돼 있어야 돼요. 그건 지금 얘기했잖아요. 청약을 했고 초여보험료를 납부를 했다고요. 네, 보험자가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어야 돼. 보험회사가 거절할 사유가 없어야 돼. 그리고 만약에 인보험 같은 경우는 진단계약일 경우가 있어요. 건강이 좀 불투명한 사람들 함부로 받긴 좀 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단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인보험의 진단계약의 경우 진단을 받았어야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해줘야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상태에서 승낙을 좀 미루고 있다? 그때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그거는 법적 책임을 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법정 책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약상의 책임이 아닌 법정 책임. 오케이? 무슨 용어인지 아시죠? 지금? 보험계약의 부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제 부활이라는 게 나와. 그럼 그때 가서 얘기할게요. 보험계약의 부활의 경우에도 승낙 전 보험사고의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비슷하게. 왜? 이 부활이 그거거든요. 보험을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계속 매월 보험료를 납부한다라고 하다가 나중에 돈이 없어서 납부를 못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실효라는 게 된다고. 실효. 효과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이제 뭐 최고를 하게 되고 그래도 납부 안 하면 해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해지. 해지라고 하는 것은 그칠 지자잖아요. 여기서 그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돈이 없어서 납부를 못한 것이지 딴 이유는 없습니다. 일례로 고지 의무를 내가 이행을 안 했다든지 고지 의무를 이행 안 한 것은 그거는 좀 죄질이 다른 거라고. 그거를 부활시켜 줄 수는 없어. 그러나 돈의 사정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보험을 들고 싶었는데 내가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지금 못 들었어요. 잠시 쉬었던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시 부활시켜 주시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체 보험료 이자 이런 걸 납부를 하고 부활할 수 있어. 아니 새로 보험 들지 뭐라고 지저분하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되면은 보험료가 점점 커진다고. 왜? 부가보험료니 이런 걸 더 내야 된다고.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예전에 들었던 것과 지금에 들었던 것 그 보험료율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도 새로 보험을 드는 것처럼 요구할 건 다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법적인 조건도 다 그대로. 일례로 고지 의무도 그대로 살아있고, 고지 의무 해야 되고요. 승낙전 보험제도라는 것도 다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승낙전 보험사고의 규정이 준용이 되고요. 부활 승낙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가 부활 청구를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금 주라 이거예요.